정치 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 이분은 안 지칩니다. 기다리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나는 봉침보다 만두가 좋다. 평동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평동계에 네. 그냥 만두라 그러시죠. 올드보이를 하지 말고 평동계의 만두 어떻습니까? 자,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어요, 두 분? 전 죄송하지만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하이라이트. 예. 최진봉 교수님. 저도 하이라이트로. 예. 아, 저 새벽이라. 좋습니다. 네. 예, 선수들 정말 악착같이 네, 버텨가지고 기뻤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네. 한 번에 그냥 딱 성공시켜가지고 원샷 원킬이 저격수의 그럼요. 기본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좀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수수자를 추적하기에 국세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자, 연일 이어지는 압수수색 소식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오늘 5글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하고요. 간간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제 월요일 날 또 나오는 날인데 조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요, 최진봉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긍정 평가가 39.8%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한 것은 4월 3주차 이후에 6주 만이고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을 계속했었는데 그래서 일부는 40%를 회복한 것도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랬었죠. 예, 그런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응답률 3.1%포인트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두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어요. 그렇죠. 또 홍 시장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치 초년생 뽑아놓고 3김의 정치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금 지지율로 치면 1년 차, 2년 차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60%는 돼야 정상인데 네. 이게 지금 40% 언저리를 도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 게 그때 인수위 때 왜 그 미리 2달 사이에 다 강요지명권을 헌법 보장하고 있는데 그때 해가지고 어쨌든 완전체로 정부가 출범했었어야 되는데 그로부터 이제 출범하면서 또 인사청문회 이렇게 한 것들이 꼬이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고 또 한번 또 진단도 또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틀 전에 대통령실 이관섭 기획수석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기울어진 언론 환경으로 꼽던데 자,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기울어진 언론. 아니 지금 보세요. 그 신문시장 같은 경우에 신문시장은 거의 이제 보수 언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보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경제지들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종편 보세요. 종편. TV조선 채널에 이런 방송들 보면 대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데 무슨 기울어지는 언론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환경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우리가 이 대통령실에서 이 기획수석 정도 한다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죠. 지금 언론 탓할 때입니까?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정책이나 행동 또 외교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돌아볼 생각을 하고 남 탓하는 데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출마하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 없었어요. 사실 원래 통상 6개월 동안은 어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 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런 허니문 기간이 없었다는 건 많이 동의들 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정부의 실책도 좀 있었겠지만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뭐 좌편향됐다기보기보다는 그 동안에 진보 쪽으로 많이 재편된 그런 언론 환경이 조금 불리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허니문 기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공격을 한 게 그렇게 좀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스태핑에 대한 문제도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놓고 봐야지 이게 이제 뭐 언론 환경이 정말 우리한테 비우호적에서 이랬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좀 봐줄 수 있는 사안도 언론이 워낙 이렇게 꼼꼼하게 지적하고 또 막 좀 진보 언론 측에서 공격하고 하는 이런 점들이 새 정부에 좀 부담이었다. 이 점은 저도 인정이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청와대가 집권 1년차 때까지는 이른바 저는 까임방 집권이라고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봐줄 수 있는데 2년차 넘었으면 실력으로 평가받아야지 누구 탓을 한다든가 전 정부 탓을 한다든가 뭐 언론 환경 탓을 한다든가 이때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 이제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연일 이어지는 압수수색 소식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글자 두 분 걸리면 조사, 징하다 압색, 또 반면에 장하다 압색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죠.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서지 논란인데,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왜 논란이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 때문이에요. 방통위의 역할은 방송사 그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KBS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 EBS 이사를 공영방송 사장. 그렇죠. 그 사장을 임명하는 게 이사회인데 물론 EBS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을 해요. 그건 이사에 거치지도 않고 방통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예전에는 그래가지고요. 방통위원 하다가 사장 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5명이 앉아서 회의해가지고 당신이 가시고 그래가지고 5명 중에 1명이 방통위원 사퇴하고 EBS 사장 간 적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전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방문진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의 MBC 대주주잖아요. 거기 이사들이나 KBS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는데 이사 선임 권한은 결국 사장 선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방송 장악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왜 그런 우려가 나오냐면 이동관 지금 대외협력 특보가 예전에 MB 정부 때 대변인 언론 홍보 수석 그리고 언론 특보까지 3년 몇 개월 거의 4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거의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거의 4년을 했으니까. 당시에 최수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언론 탄압의 실태들을 보면 먼저 종편 승인해줘. 종편을 처음 만드는 일에 같이 했고요. 그리고 MBC, KBS 그다음에 YTN의 낙하산 사장들 임명해가지고 방송사 대파업 거의 160일이나 170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그걸 불러왔던 일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장악했던 전력을 봤을 때 지금 이제 MBC나 KBS 사장도 물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정권 바뀐 뒤에 이 사람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저렇게 많이 우려하고 또 야당은 또 방송 장악 시도 아니냐 얘기하는데 일단 이동관 수석 전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서 할지는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벌써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도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제가 초심을 가지고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어디 정부든 역대 정부가 다 되면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다 갖다 앉혔어요.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전문성이 없는 지금 뭐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 방송통신 업무랑 관련이 없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정권들이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을 길들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뤄진 일들이 다시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저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건 좋은데 결코 방송 장악에 대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야당이 청문회하면서 충분히 한번 털면 되니까 검증하면 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은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이미 잣대를 부여하고 프레이밍을 짠 것으로 한다 그러면은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국민 신뢰도가 너무 낮아지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면서 검증하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예단해서 하는 것도 너무 앞서 나갔다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긴데요. 이거 뭐 길어요. 아니 이분이 예전에 했던 일을 보면 뭐 어떻게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 최수영 평론가 말처럼 방송 전문가라고 한다면 저는 방송 전문가라고 보지 않아요. 신문 기자 출신이고 미디어 전문가죠. 본인이 네. 이제 언론 특보를 하면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정말 공영성이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라면 이런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B 정부 때 이분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방송 장악하는 행동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분이 정말 방송 공정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이라면 뭐로 이런 우려를 하겠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반대하고 이랬던 그리고 김재철 사장 MBC 임명하고 김인규 사장 KBS 임명하고 구본홍 사장 YTN 임명해가지고 그래서 파업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무슨 전리품이에요 방송사가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자기 원하는 사람들 안 치는 데가 그 방송사입니까?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뭐 방송통신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OTT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도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전문가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서 꼼꼼히 잣대를 들이대면 될 일이지 네. 미리 방송 장악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프레이밍을 짜면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에 이동관 특보를 지명할 것으로는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지명했다는 소식은 속보가 안 없는데 돼요. 네. 자 이제 지명이 되고 나면 청문회를 좀 거쳐야 해야죠. 된단 네. 말이죠. 그런데 이동관 특보가 이 자녀의 학폭 의혹이 지금 청문회 전부터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이거 예상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고 봐요.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했던 정순신. 지명했던 정순신 씨도 결국은 아들 그 학폭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여기가 우리 그러니까 방송통신 정책을 다 총괄하는 데인데 만약 그런 점이 있었다 그러면 엄정하게 저는 꼼꼼하게 이거는 뭐 여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저는 또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다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이동관 처음에는 사실 얘기가 나오다가 약간 들어갔었어요. 학폭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또 이분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방통위원회에 앉혀서 방송 장악 신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순신 변호사 때는요. 그때는 사실 이름이 언론에 공개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냥 고위 검찰 간부 이렇게만 보도가 됐고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는 특보 같은 경우 이미 공개가 다 됐어요. 언론 보도에서. 그런데도 그 소위 예전에 그 김혜령인가 그분이 했던 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죠. 근자감. 무슨 근자감으로 이런 근거 행동을 하는지 있는 모르겠어요. 자신감. 근거 없는. 근거 없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보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아니 뭐 피해자들과 뭐 합의를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신과 어떤 생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에 이제 최종 책임자잖아요. 그분에 대한 책임도 함께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연일 이어지는 압수수색 소식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는지 5글자 받고 있습니다. 국민 다 압색. 세금 아껴요. 압수색 세상. 네. 자, 지금 밖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문자 청취자분들께서 5글자로 보내주시는데 전부 대부분 다 부정적이라서 문자 선택에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저희는 항상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코인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제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겼습니다. 최세영 변호사님. 네네. 일단 뭐 탈당을 했으니까 무소속 신분이면 근데 이제 법사위는 무소속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한 분이 그 여기에 무소속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 2명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옮긴 건데 하필 또 간대가 교육위원회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연세이동처럼 이제 돼버리는 건데. 근데 교육위원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다루는데 뭐 코인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코인을 상임위 때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서 가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데 사실 상임위 옮긴 거는 뭐 사실은 저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육위원회에서 했느냐 이런 점은 물론 이제 원내 대표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얘가 막 국회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위원회라도 보임을 하는 게 맞지 꼭 교육위원회로 보내야 했을지. 다른 상임위를 가더라도 또 뭐 논란이 있을 아니 그래도 것 무슨 같긴 합니다만. 저기 정무위원회 가면 그렇죠 또 이해관계가 배치되고 선자위 가면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느껴지죠. 여당에서는 뭐 이제 이게 정치 김남국 공세예요. 의원이 사퇴가 정답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입장인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똑같은 최수영 평론가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어디를 간들 뭐라고 안 그러겠어. 정치 공세 이거는요. 김남국 의원의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이 여당의 고도의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이 가는 게 그렇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좋습니다.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아직 수사 결과도 안 나왔어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도 몰라요. 코인 하면 그럼 코인 그거 거래하면 교육이 가면 안 됩니까? 뭐 이 사람이 표준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 정책에 관해서 부정적인 일을 해서 학교에서 무슨 뭐 학폭을 저질렀습니까? 누구처럼. 그거 안 했잖아요. 근데 교육이 갔다고 코인 했으니까 교육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 거죠. 국회의원 그 회기 시간에 그 아니, 질의하면서 그것도- 포인했다. 그건 그러면 예를 들면 회기 시간에 본회의 시간에 뭐 야한 사진 보고 이런 거 본 사람 없었어요?
아니면 당 대표 쫓겨나니까 어쩌고 이런 거 보낸 건 괜찮아요? 그거 한 사람들 많잖아요. 회의할 때 딴짓 하는 사람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다 윤리 징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리 지금 거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가니까 문제고 제가 볼 때 이건 핑계거리예요. 핑계거리. 그냥 이 김남국 의원의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이하고 뭐 예를 들면 표절을 했다거나 이러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잖아요. 학폭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코인했다고 코인 한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물론 상임위 하는 동안 그거 하는 걸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것이 교육에 배치되는 것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핵관이 내년 총선 공천으로 장난치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어요. 최세영 변호사님. 예, 요즘 아주 뉴스의 중심에 자주 서는 하태경 의원이 예.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당연히 품어주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노원에서 12년 동안 활동해 왔으니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정말 무소속 출마하고 그러면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당에서 공천을 알아서 할 문제지만 공천에 대해서는 이른바 제한선을 두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전직 당대표 지금 물론 당원권 정지에 있긴 하지만 당원권 정지 끝나는 게 언제죠? 총선 전이죠. 총선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수도권 선거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또 2030에 대한 소구력도 있어서 아마 이런 당내 중도층의 우려들을 반영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5인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실세 5인의 이 실체를 두고 또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5인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5인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자체가 물론 있는지 없는지 실체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이제 이용호 의원으로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럼 본인 또 나중에 그걸 또 지웠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지도부가 아무런 지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도부 그러니까 소위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가 주도권을 쥐고 당을 정말 그 국민들의 뜻에 맞는 당의 모습으로 또 대통령실의 잘못된 부분에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마치 용산의 출장소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봐요.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도부는 그냥 겉모습만 지도부고 실세는 결국 대통령실과 친한 사람들 그 5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요. 처음에는 이거 이 얘기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가 무슨 지도부에 있는 5명을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명단이 다른 거다. 그 말은 결국 대통령실과 친한 분들 소위 친윤, 윤핵관 이 사람 5명이 그걸 당을 좌지우지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대표단보다는 실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당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거는 최고위원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당내 우려가 반영된 거다. 이용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자그마치 한 50표 가까운 득표를 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이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당의 어떤 스탠스라든가 이런 좀 총선 전략을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당이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원팀이라 하더라도 좀 건강하게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다양한 목소리가 요새 안 나오고 오직 말하자면은 이제 갇힌 대통령실과 원보이스로 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과연 그게 지금 정말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려감이 있다고 봐서 지금 최고위원 태용호 의원의 보궐선거를 하는데도 지금 사실상 거의 유의미한 지금 출마자 후보들이 3명 나왔는데 없다는 거 이게 저는 당의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 5인의 논란을 가지고 좀 한번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5인회라는 게 한간에 알려진 겉으로 드러났다는 5인회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전혀 누군지 모를 5인회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논란에 대해서 정말 당 지금 지도부 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등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5인회라는 표현을 이용호 의원이 안 썼겠죠.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니까 취소하긴 했어도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서 당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날 토요일 날이네요. 6월 24일 이제 국내 귀국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 논란 때문일까요? 귀국하는 이유가?
아니 뭐 귀국이야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귀국을 하는 것 같고요. 총선 전에 뭔가 정치적 행보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또 정치 세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안타까워요.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지금 총선 앞두고서 민주당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할지 행보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냥 우려되는 부분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면 또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분이 현역 은퇴한 사람 아닙니다. 정계 은퇴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현역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패배, 그러니까 그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본인이 이러저런 이재명 대표의 시간 때문에 한 1년간 휴지기를 가진 거지. 들어오면 당연히 저는 이분이 현실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또 친 이낙연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혁신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저는 쇄신 경쟁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당연히 총선을 위해서 정말 그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전 쇄신 경쟁이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균열이 생기겠죠. 당내 지형에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민주당의 관건인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매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떤 개울에 매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 생태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웃겨서 웃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겠죠. 아니, 이게 무슨 매기 효과예요 내가 무슨 지금. 국민의힘 당을 지금 당원인데. 분란에 빠뜨리는 게 매기 효과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되는 압수수색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니 5글자 몇 분만 더 소개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라 신경 써. 이런 문자도 있네요. 세 분도 조심. 잘하네 삼최.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다 최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계속된 압수수색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좀 더 압구정 창의적으로 정부. 해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압구정 정부인데요. 운을 띄워주세요. 압구정이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탄압 정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구정 좀 더 정부.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압구정 정부. 잘 쓰세요. 천 PD 압구정 정부. 이거 창작하신 거예요? 네, 창작한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이세요. 3, 2, 1. 사법 정의해.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다는데. 억지로 붙인 거 아니야, 아니야. 사법 정의해. 하라고. 하라고. 한다고. 하라고. 자,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추첨했습니다. 6844 9004님. 네, 청취자 두 분 추첨했습니다.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